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 상승했으니까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하락 출발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하락이 지금 전일에 있었던 그런 상승세를 완전히 되돌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까진 강하다. 반등 흐름이 완전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건 세계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약한 친구들도 있고 강한 친구들도 있죠, 그죠? 지난 한 두 달간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낙폭과대로 인해서 지금 최근 한 달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강한 친구들이 있죠. 코스피라든가 독일 증시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강하고요. 그 와중에 전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다 할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확 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반등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대폭 나가기는 애매할 거고, 그죠? 하여튼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고 아래쪽으로 봐주면 되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봐주고 위쪽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이렇게 강한 친구들도 있는 걸 보니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 완전 냉탕, 완전 한겨울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큰 계절로 보면 이미 겨울에 들어왔죠, 그죠? 오랜 하락 추세로 인해서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 토요일 날 올렸던 영상에 관련해서 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던 건 두 가지 호재가 있어서 그랬다. 하나는 뭐냐면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호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명목적인 호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방역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이건 제법 말이 되는 호재인 것 같다. 요거는 실질적인 호재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1, 2번 이슈를 종합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강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요거죠, 그죠? 월요일 날 어쨌든 증시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저만의 의견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직후에 중국에서 방역 회의를 했는데, 방역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간대요.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시장은 그래서 금요일 날 올랐던 게 순전히 찌라시에 의해서 오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분위기가 좀 난처하게 되긴 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제가 큰 소리를 쳐서 호재라고 했던 게 2번이 녹화하자마자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AS를 좀 드려야 될까? 녹화를 또 한 편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서 그냥 녹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늘 정상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재미있죠.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방역 정책이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일부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월요일 날에 대폭락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갖고, 하여튼 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어떤 좀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호재가 나왔다가 그 호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근데 호재가 있었다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상승폭을 다 뒤집어야 됩니까? 꼭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의 상식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어떤 도의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어떤 정의, 이런 관점에선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상승했던 재료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되돌려야지, 이게 정의이고 이게 도덕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런 도덕의 관점이 적용이 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뭐예요? 세력들이 위쪽으로 가시겠다라고 어떤 상승의 준비를 해놓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겠다 준비해놓으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의나 도덕의 논리가 아니고 어떤 돈의 논리, 어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올랐는데 호재가 없어졌으니까 다 되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 좀, 그죠? 이 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물론 근데 이제 이 종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우리가 뭐 이상한 코스닥 뭐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소형주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와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인수합병 안 한다 그럼 다시 대폭 나갈 수 있죠.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세계 경제 뭐 큰 지수 뭐 채권 금리 뭐 이런 거잖아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중소형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논리로 무조건 이런 걸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그래도 오를 거라고 본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라는 호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다른 나라의 이슈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자기네 나라의 지표가 어떻다, 뭐 기업의 실적이 어쩌다라는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로 움직이는 비교적 좀 선진적인 시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 증시는요. 저의 경험상으로는요. 그래서 솔직히 뭐 중국 때문에 올랐다 그것도 물론 설명이 되지만 아무튼 중국 재료를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굳이 따지자면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긴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 등장한 거 요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미국 고용지표 그죠? 고용지표가 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이러면서 달러가 급락하고 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이런 흐름들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물론 재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죠? 실업률이 0.1 올랐다고 긴축 우려가 완화된다.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간다라고 하고 일단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2번이라는 호재가 없어졌을 뿐이지 1번이라는 호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이라는 호재만 갖고도 뭐 코스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이슈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본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뭐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여튼 대략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하여튼 이게 주식시장은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지 뭐 어떤 뭐 도덕성이나 뭐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 지표가 그러니까 그 중국 재료가 나왔다가 없어졌으니까 분명 일부 지표들은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부 좀 되돌린다 하더라도 그런 상승폭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위쪽으로 일단 매수세가 나온 걸 완전히 다 이거를 깨 부숴줘야지 이게 그래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이런 싸움들 좀 보시면 되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뭐 시장이 강하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뭐 이게 좀 나온 지 좀 된 기사긴 한데 뭐 전문가 시각이라면서 뭐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매파적 스탠스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하면서 올랐는데 이 재료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한 거예요. 사실 이 단기적으로는 뭐 장난을 좀 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재료를 갖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언젠가 뭐 되돌릴 겁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 증시가 뭐 조금 지지선 앞두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재료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실업률이 0.1 올랐다라고 해서 긴축 우려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거를 일단 어거지로 긴축 우려로 받아들여서 일단 매수세를 보여줬다. 요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번 그 논판 페이롤에서 나온 거 그거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실업률이 0.1 정도 오르긴 했지만 금리를 그렇게 오른 것 치고는
금리를 그렇게 올렸던 것 치고는 생각보다 이거는 고용시장이 튼튼한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합리적인 뷰일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았죠. 그죠? 시장은 그냥 좋다 이러면서 일단 무조건 상승 마감을 했죠. 하여튼 근데 아래쪽에 지지선을 깔고 있던 때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상승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식시장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이 다소 좀 말이 안 되는 재료다 싶어도 하여튼 시장은 올라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냥 이상한 재료를 갖고도 올리고요. 하락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상한 재료를 갖고도 막 하락을 시키고 그런 게 이 바닥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장에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좀 어렵고요. 그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갑니다. 뭐 긴축이란 재료가 있다. 긴축이란 재료 때문에 하락을 했으니 긴축이란 재료가 끝나면 다시 뭐 시장이 뭐 반등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러한 관점 같은 건 사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너무 단기적인 뷰보다는 시장은 항상 좀 크게 보려는 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간 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에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이번 주 있었던 일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일단은 중국에서 무역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는 뭐 조금 하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올랐죠, 그죠? 중국 증시 그림 잠깐만 살펴보고 갈까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튼 뭐 강하게 뭐 그래도 어쨌든 어떤 매수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좀 말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방역 규제 완화를 재료로 해서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조금 되돌려야 되는데 오늘 아무튼 강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논리, 돈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누가 봐도 강한 매수세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그냥 봐주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 주식시장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이런 중요한 저항들이 이렇게 막 코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무리하게 시장에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좀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요. 시장이 바보는 아니니까 진짜 이런 중요한 저항들을 넘어서려고 한다면은 그 합당한 재료를 꺼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걸 넘어설 만한 합당한 재료는 나오지는 않았죠, 그죠? 방역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랐다. 근데 그거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돌파한 자각이 일단 쉽지 않다. 다른 재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중국 증시 되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약간 개파락 출발했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개파락 출발했고 특히 그리고 뭐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뭐 구리 뭐 아니면 국제유가 같은 이런 원자재 같은 친구들은 좀 개파락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이 금요일 날에 급등한 거를 완전히 되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급등에 대한 피로감 조정 정도의 과정으로만 봐주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 전일 나온 장대 양봉을 많이 훼손하면은 그럼 이제 되돌리는 건데 이 정도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다소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금요일날 나왔던 장대 양봉들을 아직 완전히 다 되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좀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늘 하여튼 좀 이야기가 좀 꼬이고 있는데 좀 순서가 좀 안 맞긴 하는데 하여튼 그죠? 오늘 뭐 중국에서 그런 경제지표 발표 있었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내일인가가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지 않습니까? 그 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간선거 관련해서 좀 잠깐 좀 한마디만 좀 하자면요. 지금 금리가 지금 요렇게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화당이 이제 좀 이번 중간선거에서 좀 우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공화당의 우세 가능성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으로 좀 일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뭐 물론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긴 했었는데 이 달러 급락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중간선거라는 재료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공화당의 약진이라는 재료가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도 좀 싶긴 합니다.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그 정치적인 게 뭐 그 시장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공화당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달러는 조금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내일인가가 중간 선거인데요. 좀 그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에 물가지표가 발표되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정도 오늘 밤에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선거를 앞두고 나서 미국 증시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이 순서가 좀 오늘 막 꼬이네요. 안 그래도 저도 머릿속에 할 말이 좀 많았어 가지고 오늘 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뭐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이 상승 준비 해놨다고 급등 준비 맞춰놨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튼 1% 올랐고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로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서 오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308자리가 어떤 저항이라 말씀드렸고, 어쨌든 308 돌파 한작했죠. 한 310 정도까지는 오버슈팅으로 좀 오늘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못 갔네요. 하여튼 이 본격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지금까지 이 그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누적돼 가지고 슬슬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대 양봉 끝에서 지금 하방을 잡겠다 지금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걸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음봉이 나오고 나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 고점을 잡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많이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하여튼 우리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의 특징이, 저도 그렇고요. 코스피라든가 아니면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꼭 급등하는 종목의 꼭지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 꼭지 우리는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왕이면 물론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시고, 뭐 하락세가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열매가 좀 잘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충분히 오르는 걸 좀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오르는 거. 아니,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게 결코 이게 상승을 보시는 분께 이게 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께 우호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차분히 올라야 되는데 벌써 지금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풋옵션들이 좀 처참하게 지금 박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급격하게 박살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다지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런 반등도 끝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콜옵션도 누적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풋옵션 1000억을 개인들이 누적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한 250, 300억, 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콜옵션이요. 지금 콜옵션도 지금 뭔가 업보를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풋옵션이 업보를 쌓아갖고 이렇게 개박살이 났고, 여기서 또 이제 콜옵션이 업보를 쌓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업보를 조금 더 쌓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참 더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꼭지점 잡으려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은 이 박스권 하단 붕괴시키고 1,4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뭐 당연히 더 내려오겠죠, 그죠?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더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다지 뭐 걱정되고 그런 건 없고, 하여튼간 뭐 상승을 지난번에 좀 많이 하긴 했죠. 140원 올랐으니까 140원에 대한 기간 조정으로 끝내나 싶었는데 뭐 가격 조정으로 조금 더 이어질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보이는 대로, 그죠? 강한 거 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은 약하니까요. 1000 넘기 전까지는 1000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코스닥은 약합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1000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00 넘어가면 빨리 도망가면 되지만 지금 1000을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씩 얹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쪽으로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여튼 6만원 오늘 돌파한 차 했으니까 레벨업 되고 있는 거고요. 종가상으로 돌파한 차가 첫날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등이 좀 멈추긴 했는데 솔직히 시장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아갖고 글쎄요. 다만 이제 뭐 뭔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글쎄요, 뭐 굳이 기준을 잡자면 59만 원이라는 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강력한 매도세라고 이야기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56만 원 정도 붕괴되면은 강력한 매도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아직까지 상승이 멈춰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멈춰 있는 건데, 뭐 베팅 해보실 만한 분은 59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는 베팅 해볼 수는 있다, 아래쪽으로.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 해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뭘 해야 된다가 저의 어떤 주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게요. 자, 미국 증시는 뭐 오늘 밤, 그죠? 어제 일단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을, 어떤 그 지지력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그 상승에 대한 뭐 피로감을 뭐 풀고 있는 과정 중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 하락 중이긴 한데, 이 중요한 건 일단은 어제 양봉을 완전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눌림으로 볼게요. S&P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도 372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720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일단 매수세가 등장한 거, 이 매수세를 훼손시키는지, 이 매수세를 진짜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상승했던 재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솔직히 좀 재료가 안 좋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3720을 다시 지킬 수 있겠느냐, 한 번 정도는 좀 더 테스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3720짜리 싸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은 아무튼 이 1850이라는 자리 저항 테스트 아직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약한 건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11월 4일날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올랐다고 해도 11월 3일의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3일날 음봉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850이라는 자리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1850 저항 테스트 오늘 잘 보시고, 이 1850 넘지 못하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은 지금 그래서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다. 전저점 테스트, 엄밀히 따지면 이미 1850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돼서 좀 별로, 지금 1850이라는 자리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고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라 할 수는 없긴 한데, 이미 뭐 이 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분위기는 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더라도 꿈틀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자리 싸움 잘 보긴 봐야 되는데, 이 전저점 부근에서 싸움 계속하고 있다. 1850 혹은 뭐 전저점이라고 한다면 1740 이 정도 자리, 한 100포인트 내외 지금 싸움, 여기 이거 좀 잘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저점 싸움 중이니까요, 그죠? 요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